네, 안녕하세요. 네, 신홍과사입니다. 자, 이제 외국무역선 입출항 전환 및 승선 절차하는 고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입출항에 관한 전환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출 문제를 보면은 한 두 개 정도? 그죠? 업계는 이제 한 개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고시는 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제 제2조 정의입니다. 자, 이 고시의 사용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외국무역선이라고 되어 있죠. 외국무역선 같은 경우는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 계약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제 외국무역선이라고 합니다. 내연선 같은 경우에도 다 언스법 용어정에 다 있죠. 선장 등, 그죠? 선장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업체 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무역선이나 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 코드가 부여가 된다고 했습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입출항 시스템, 출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관 공무원이 입항 보고 또는 출항 허가 신청한 선박에 임하여 입출항 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출무예요. 출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입항 보고 들어올 때 입항 보고고 나갈 때 출항 허가죠.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출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개항은 이제 관습법에서 이제 개항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이랑 공항에 대해서 어떤 곳이 개항인지 범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래서 뭐 인, 김, 제천, 대무, 양 그리고 이렇게 뭐 공항을 좀 외운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항이 아닌 저 뭐라 한다? 불개항이라고 합니다. 불개항. 자, 승무원의 가족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무역사의 승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모 좀비속을 얘기한다. 자, 업무 수행을 위한 승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무원 가족 등 이외의 자가 입출항 절차 등을 위해서 외국무역사에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고, 자, 지난 시간 뭘 예로 들었습니까? 이제 항운 노조를 예로 들었죠. 그래서 물품을 이제 하역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탄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 한다? 승선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보시면은 이제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외국무역사에 빈번히 승선하는 것을 뭐한다? 상시 승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배에 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상시 승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전환입니다.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무역선을 내항선, 그다음에 외국무역선을 뭐 내항선을 외국무역선으로 변경하는 걸 전환이라고 하죠. 전환 승인. 자, 입출항은 이제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 항계에 들어오거나 항 밖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출항, 입항하고 출항이라고 합니다. 자,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에 대한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습법에서 본 것처럼 입항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출항에 대한 허가, 자, 요것에 대해서 이제 그 좀 관세 성질 정하는 것들을 얘기해 놓은 거고 좀 법이랑 겹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제 단단하게 해놓으시면은 이런 고시 같은 경우에는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자, 선장 등은 외국무역선 입항 또는 출항한 때 입항 보고도 출항 허가 신청 전까지 뭐한다? 선박 회사 부호 신고서를 세관장한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회사에 대한 코드가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제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어떠한 선박이 들어오는지, 어떤 업체의 선박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입항 보고 및 출항 허가입니다. 선장 등은 외국무역선 이 개항 개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한 때에는 이제 입항 보고 출항 허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박스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녀, 승승적 다 배웠습니다. 자, 다만 적합 목록은 이제 보호세무 입출항 하선하기 고시 우리 배웠죠? 이에 따라서 제출하며 여객 명부는 세관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다 입항을 전에 제출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녀, 승승적이라고 법에 나와 있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보다 적합 목록은 무조건 필수로 제출해야 돼. 해당 고시에 따라서. 하지만 이제 여객 명부 같은 경우보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입항하기 전에 또 제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객 명부는. 그렇죠? 이제 법에 보면 이제 선녀 승승적을 입항 보고 시 제출한다라고 되는데 여기서보다 이렇게 좀 세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녀 승승적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선장 등은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였거나 소녀품을 구입하였을 때는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 배가 나갔어. 그 현지에서 배를 고치거나 또는 거기서 이제 선용품을 또 싣겠죠.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 구입했을 때는 입항 보고할 때 그 사실을 작성해서 세관장한테 내가 어떻게 수리했는지, 뭘 수리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선용품을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관장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외국 배가 우리나라 배가 외국 가서 이제 수리를 한 경우는 이제 뭐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가 이렇게 있어. 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다 빵꾸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다 뭐 우리나라 배가 일본 가가지고 이 빵꾸를 땜질했어. 땜질을 뿅 하고 했습니다. 근데 보다 얘도 이제 외국 물품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이 요구하거나 승무원 이외에 승무원이 외지에서 물품 구입한 경우 선박 국적선사 최종 출발항의 출항 면장 또는 이에 가름할 서류를 제시를 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배 같은 경우는 그 출발항에 출항 면장이 필요하다고 했죠. 선박 국적선사랑. 됐습니다. 3번. 자, 생환장은 감시 단속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소년품 목록, 승무원 휴대폰 목록을 뭐한다?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있던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외국무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 24시간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선녀 승승적에 대한 제출을 원한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법에 있는 거죠. 그렇죠? 보면 이제 24시간 이내 다시 나가는 경우 물품 내리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개항에서 다른 개항으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예외가 있었습니다.